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외전이군요. 네. 네, 외전 뭐 하기로 했죠? 오스틴이 뭐 하나 질문을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조직개발 앤더슨 책도 다루고 있고 또 유튜브나 다른 데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요즘 조직 구성원의 참여. 참여. 네.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다루는 것도 결국에 어떻게 참여시킬까에 대한 방법을 다루는 것 같아요. 이 책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한국에는 탑다운 문화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탑다운 문화인 것 같고 이제 필요성을 좀 공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참여를 어떻게 시키지에 대한 고민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조직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 편에 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기소개. 네. 예, 자기소개. 자기소개 먼저 안 했어요. 네, 이번 편에는 한번 제가 전 오스틴입니다. 조엘이 이제 비웃으셨는데 한번 소개.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네, 저는 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 한 가지가 참여하는 게 구성원들을 말하게 시작하는 게 참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실제로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해서 어느 단에 반영을 하거나 실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좀 이상적인 거는 결국에 조직 구성원들이 정말 조직에 이제 많이 일치가 돼서 돌아가는 모습이 이상적일 텐데 현 시점에서 바로 한국의 기업들이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워크숍이나 컨설팅을 하면서 겪은 쿠의 사례를 토대로 지금 현 한국 기업의 좀 경향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일단 해볼 수 있는 거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 듣는 분들이 조직 구성원들 참여시킬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만큼 참여시킬 거냐도 있고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도 있고 좀 궁금한 게 한 두 개 정도가 섞여 있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규모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네, 현실적으로. 규모. 그러니까 그건 참여 범위에 관한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의 질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참여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맨 꼭대기 한 사람이 결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참여에서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결정이에요. 결정에 참여하느냐인데 결정에 참여해서 얼만큼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예요.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게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 그러면 어떤 팀에 관한 이슈, 그러면 그건 팀의 팀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 팀원 전체가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냐. 대표적으로 요즘 대두되는 문제가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는 그냥 해오던 대로 했고 시키면 했고 팀장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싫다고 하면 팀장이 명령하면 했어요. 근데 지금은 wait a minute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좀 부득이 그렇게 해서 작동하면 좋은데 팀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왜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왜요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아니 하라면 하지 왜 군말이 맞느냐? 과거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요 했다가도 네 알겠습니다. 또 갔는데 지금 안 가요. 또 아니 왜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결정해야 돼요. 공동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참여죠. 네. 그래서 반영 조직에 보면은 8단계로 돼 있잖아요. 참여하는 게 결국에 11단계. 11단계였나요? 네. 네. 편집해 드릴까요? 이것도 편집. 다른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11단계로 이렇게 나와서 놓았는데
이제 바로 11단계로 갈 수는 없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바로 그렇게 가는 건 욕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리고- 바로 가지지도 않을 거고요. 네, 네.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평균적으로 정말 잘하는 조직은 사실 11단계에 머무른 조직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좀 평균적으로 몇 단계 지금 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반영한 단계가 우리나라의 평균. 그 단계가 평균 몇 단계다라고 보기에는 되게 좀 위험하긴 해요. 왜냐면 아. 제가 뭐 서베이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가 이제 크리티컬하게 본 건 어느 부분이냐면 구성원들의 의견이 듣고 많은 데까지 가느냐, 듣고 내가 결정할게와 참고한다 뭐 이런. 그렇죠. 그래 알겠어. 근데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거야. 이제 이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더가 결정을 하더라도 진짜 심각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리더에 따라서는 잘 귀 기울여서 듣고 그게 진짜 맞네. 하지만 내가 결정할게. 예요. 내가 소화해서 그걸 뭐 의견이 좋으면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근데 여전히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반영 조직은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원이 누구냐? 그 범위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임원일 수도 있고 팀장일 수도 그렇죠. 있고 전 사원일 수도 그 있고. 기준이 있어요. 정보를 가진 사람. 이게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문제인데 우리 부서 사람만 으로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럼 옆에 부서 불러야죠. 그다음에 옆에 부서 가지고도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럼 고객 불러야죠. 그죠?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반영 조직이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참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키는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 그럼 관련해서 만약에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영향 자체가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안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포함 안 시키고 결정한 걸 공유하는 게 나을까요? 그것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정보를 이해관계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의 측면은 이해관계자고요. 네. 그러니까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진 정보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하면 이런 점에서 손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견도 하나의 정보라는 큰 그 텀 속에 넣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도 정보를 가진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조직이라는 게 좋은 구성원도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아요. 저건 싫어요라고 하는 그런 견해, 의견 그것도 또한 역시 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해관계자라고 이해하면 좀 편할 수 있겠네요. 예, 이해관계자고 이해관계자는 대부분 정보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자기 이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럼 평소에 막 정보 수집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무엇이 나한테 득이 되는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데 그렇게 통합적으로 보면 그냥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를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이야기처럼 좀 둘로 나누어서 이원론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정리가 되는 게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일단 목소리를 들어보려고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말로 그게 반영으로 이어지는지 그 다음 단계로의 약간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 개념이 아직 약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리더들도 그걸 저는 아주 그 선의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결정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결정해야지라는 생각까지 아직 좀 덜 미치고 있는 거다. 그걸 보통 쉐어드 리더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 결정권을 쉐어 나누어서 갖는 거예요. 뭐 돌아가면서 가질 수도 있고 공동으로 갖는 거죠. 공동 리더십. 그죠? 그렇게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위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의 이제 변화의 시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누구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시대에서 콜라보가 되게 중요하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다 복잡하고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독립된 정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더가 결정을 하려면 리더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뭐냐면 정보를 누군가 실어 날려줘야 돼요. 리더한테 결정을 해달라고. 그게 흔한 형태로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은 보고서 만들어서 시달리고 있어요. 그게 리더 교육시키려고. 리더가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다 보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조직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갈 건데. 그래서 공동 결정이 사실은 매우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은 퍼실리테이션 역량이 없으면 공동 결정 못 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못 한다. 이게 이제 커다란 문제이긴 한 거죠. 그럼 한 가지 사례를 좀 이어서 지금 이야기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듣는 청취자분들의 그런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이제 친구의 회사인데 IT 회사예요. IT 회사다 보니까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이 그런 중요한 일 중에 핵심인데 거긴 또 컨텐츠랑도 같이 중요한 회사여서 컨텐츠 팀이 따로 있고 되게 좀 규모가 커요. 한 네. 그 회사 규모에 비해서 7명인데 적지 않은 인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정도 되는데 사실 팀장 한 분이 있고 나머지 6명도 모두 회의에 참여하고 항상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보 수집, 정보를 나르는 그런 과정은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대표님 아니면 또 다른 그 부서의 팀장님 또 이야기하고 올게 해서 갔다 오면 모든 내용들이 바뀌어서 온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준의 조직들이 굉장히 전 많을 굉장히 거라고 많죠. 보더라고요. 네. 그게 그 안 워크숍 듣겠다는 아닌데 네, 네. 워크숍으로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서 그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가진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컨셉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팀장한테 그걸 맡기고 일임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마케팅 팀의 컨텐츠 팀의 구성원도 다른 팀 구성원들 함께 만나서 하면 되는 건데. 했어야 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이게 뒤집힌다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일해본 경험이 없어요. 과거에 다 그렇게 탑다운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이나 어떤 리더가 그런 결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대외적으로 대표를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만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컨셉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직이랑 그런 거다. 그렇게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처럼 정보를 가진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애자일 조직이 그렇게 하라는 조직의 핵심이 그거예요. 애자일 조직의 핵심이. 네, 애자일 조직의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빼놓고 있어요. 이건 뭐 IT나 어디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제품 개발을 한다. 그러면 정보를 가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걸 써본 사람, 그걸 개발한 사람, 그다음에 그걸 가서 뭐 세일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모여서 그 자리에서 신제품에 대한 컨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신제품 컨셉은 이걸로 간다라는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하면 된다는 컨셉이 필요하다. 네. 팀장님들도 막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럼요. 근데 갔는데 네. 또 다른 정보를 듣고 네. 이제 엇갈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 더 적합한 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선택하고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애당초 처음부터 모였다면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2번 의사소통을 한 걸 수도 있다. 2번, 3번 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을 거예요. 네. 근데 한 번에 할 수 없는 경험을 해서 그렇게 안 하기도 해요. 컨셉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게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어떻게 이게 이야기가 되냐 그렇죠. 이런 그게 생각을 퍼실리테이션 스킬이 없는 사람이 회의를 주재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가 정말 중요해졌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애자일 코치라고 말하는 그 코치의 역량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퍼실리테이션 역량이에요. 그럼 생각해 모여서 회의해서 그 자리에서 정보를 막 꺼내놓고 그걸 막 다루고 그래서 전제를 탐색하고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끄는 역량이 없다. 그러면 잘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절대 퍼실리테이션 역량이 굉장히 절대적이다. 옛날에는 보고서를 잘 만드는 역량이 매우 중요했잖아요.
그쵸. 네, 지금도 보고서를 중요- 뭐 멋있게 잘 만들어야 돼요. 거기 워딩 잘 쓰고 그다음에 이쁘게 미장센 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갑자기 미장센은 왜 나? 아니 미장센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미장센이 뭔가요? 그 한 씬의 그치. 그 전체적인 거기서 주는 멋있는 영상미, 편집해주세요. 영상미. 그래서 꼭 보고서가 딱 넣어주세요. 왔는데 리더가 볼 때 사인하고 싶게 미장센을 아, 근데 이게 봤는데 막 혼란스럽고 뭔가 이게 뭔 말인지 눈에 와닿지 않고 그러면 그 같은 내용이더라도 이제 결제 빠꾸 맞는 거죠. 근데 악마의 대변인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네. 퍼실테이션을 해도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고 그리고 꼭 빠른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한 가지 더는 조직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매번 퍼실테이션을 하면서 뭐 의사 결정을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 가능할 시간 잡는 것부터가 좀 어려운데. 그러게요. 한 1,000명 되는 회사는 뭐 어떻게 하나요? 예. 네, 그래 그래서 그래 네. 그럴 그래,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늘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안 시키고 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이 얼만큼 잘 될 거냐. 우리는 결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정한 것을 시행하고 시행한 것이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나중에 욕을 먹든 아니면 사람들이 불만을 사건 말건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그냥 시행하는 것이 더 좋을지 이건 사안에 따라서 누구도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약간 좀 결과론적으로 들려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걸 예상해야죠. 추정해야죠. 그러면은 만약에 소수가 결정해서 잘 된다면 반영 조직보다는 그게 더 좋다는 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반영 조직이 뭐 100% 철칙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반영 조직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너무 반영 조직이 없다. 필요한 시대에. 그러니 반영 조직의 요소를 좀 포함시켜 보는 컨셉을 갖자. 이게 보완의 목적. 그럼요. 이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대체하는 방식이 새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과거의 방식에 쌓아 올려진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간 그 지휘관이 야 대포 어디로 쏴야 돼라고 맨날 뭐 회의해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만 평소에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는 훈련을 했겠죠. 그죠? 그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장 지금 경쟁사에서 막 입찰이 들어오고 나도 가서 그 입찰에서 막 이겨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가서 우리 입찰 전략을 세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시간이 없다. 그럼 담당자 혼자 결정해서라도 해야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다. 오히려 그렇게 조금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답정너의 어떤 모드에서 결정을 했을 때는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죠. 그럼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의사 결정에 관련돼 보이는 사람들을 잘 선별을 해서 그 워크숍을 열고 거기에 초대하는 게 큰 뭐 1,000명 되는 회사에선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매우 일일 중요합니다. 것 같네요. 네, 매우 그걸 중요합니다. 파악해내고 네. 섭외하고 막 네. 이런 과정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원이 진짜 많을 때는 이제 대표를 선발하는 거예요. 메일은 다 보내고 조직에게 공지를 하고 이만저만한 일로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려고 이번에 뭐 우리 대기업에서 성과 평가 시스템 만들 때도 그렇게 한 거죠. 100명을 선발했거든요. 근데 거기 뭐 10만 20만 명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근데 그 20만 명이 다 모여서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죠. 절대 근데- 모일 수 없죠. 20만 명 한 곳에. 네, 네. 근데 그거를 막 진짜 막 순수한 의미의 반영 조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0만 명이 다 참여해서 한다. 그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저만한 이슈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서베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를 시도하고 그리고 그 서베이 결과를 대표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표들이 선발하는 과정도 되게 투명하게 하고 자발성을
자발성을 맨 처음에 우선하는 것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직능 대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남녀 비율도 맞추고 직급 비율도 맞추고 부서 비율도 맞추고 뭐 등등을 비율을 맞추어서 대표를 구성하면 거기 있는 나머지 전체 구성원들이 그래 저 친구들이 모여서 하면 제대로 되겠군. 그러면 사실 수용성이 결정에 대한 수용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정보가 나머지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비슷한 상황인가 위치에 있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진행하는 이제 저도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당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가서 물어와라. 그래서 개별 스터디 했어요. 자기들이 가서 서베이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게 저는 피드백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듣다 보니까 왜냐하면 설문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안 썼는데 결정은 이렇게 났네. 물론 그 전체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쪽으로 경향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이제 전체적인 공지나 아까 말씀하신 뭐 메일을 한꺼번에 보낸다든지 뭐 공지나 피드백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럼요.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렇게 인원이 많다 보면 자기의 이해 관계에서 내가 좀 희생당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참아내야 되나? 이건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부당한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진짜로 좀 부당하거나 불이익이 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수많은 고려 요소들을 이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관점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해시키는 과정은 당장 이번 사안으로 본인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조직을 떠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건 누가 물어와도 이건 정당하게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내린 결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면 그건 뭐 괜찮은 거죠. 그런 거 진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이제 보태본다면 자 이렇게 참여의 범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참여의 원칙에 있어서 정보를 가진 사람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뭐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참여의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표를 선발해서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 모여서도 회의를 하는 거니까 회의를 잘 진행하는 퍼실테이터의 역할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 요 정도의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다루긴 했는데 이 참여의 레벨을 이제 쉐릴 아른슈타인이라는 분이 한 8단계 아마 이거하고 아까 헷갈렸던 것 같은데 예. 그 단계를 말한 분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논문이에요. 68년도. 그래서 되게 제일 좋아하는 논문인데요. 네. 진짜요? 좋아하는 논문이에요? 네. 저자 이름이 뭐라고요? 쉐릴 아른슈타인. 네. 네, 여성입니다, 여성. 네. 예. 이분 이제 퍼블릭 섹터에 계신 분이어서 이건 민간 기업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맨 위에 이제 시티즌이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 뭐 이걸 조직 인플로이, 뭐 조직 구성원이라고 대체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매니플레이션이거든요. 조작하는 거예요. 이제 안 따라오고 불만이 많고 하니까 이렇게 잘 포장해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가스라이팅. 그런 방식, 약간 가스라이팅이라고 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매니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참여한 것 같아 보이긴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조작당하는 거죠. 네. 뭐 거짓말을 해서 조작할 수도 있고, 뭔가 유도 신문을 해서 조작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세러피가 그 다음 단계인데 이건 뭐냐면 너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가스라이팅에 가까운데요. 세러피. 치료해 준다는 관점으로 들어가요. 요즘 MZ 세대들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이 친구들 정신 교육 시켜야 돼. 얘네들 마음을 고쳐야 이렇게 버릇을 고쳐야 돼. 뭐 등등. 이게 세러피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디 회의에 이렇게 참여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다단계에서 거기 다단계 교육을 가면 막 이렇게 사람이 막 바뀌어서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지금 정신 자세가 성공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라고 거기서 막 집중 합수 훈련을 시키면 내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해가지고 치료받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접근이 이제 그거 두 번째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가 인포밍, 정보 주는 거예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인포밍 해주는 거. 모아놓고 하니까 이것도 참여처럼 보인다. 모아놓고 설명해 주는 거죠. 네, 설명회. 지금 브리핑 같은. 그렇죠. 네, 설명회예요. 그 다음에 컨설테이션. 이게 공청회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 말해보세요. 네, 듣고 이걸 얼만큼 반영하느냐는 상관없이 일단 듣는 거예요. 듣기라도 하는 거죠. 모여서 얘기해보세요. 듣는 거. 네. 근데 거기까지만은 아직은 모르겠다예요. 아직은 모르겠다. 그다음에 플라케이션인데 이건 달래주기, 젖주기. 그러니까 하도 뭐라 하니까 뭐 예를 들어 노조에서 막 뭐라고 하면 이렇게 또 뭐 좀 떼주잖아요. 임금을 좀 올려준다거나 뭐 좀 이렇게 정책을 하나 바꿔준다거나 해서 이렇게 좀 떼주는 거. 그게 이제 플라케이션. 그건 뭔가 자기의 의견이 반영됐잖아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반영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다른 더 큰 걸 안 주고 이걸로 살짝 이제 모면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이걸 참여시켰다라고 보기보다는 달래줬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렇죠. 일부분이라. 그래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단계가 파트너십. 이거 이제 같이 공동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노조가 와서 같이 결정한다.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구성원과 와서 같이 결정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아예 위임시켜 주는 거.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위임 단계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계가 시티즌 컨트롤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공 섹터니까 시민 통제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 그렇죠. 감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할 일을 결정해 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에서는 이제 자율 조직. 그러니까 셀프 오거나이징 팀 이런 거예요. 자기 조직화된 조직인 거죠. 네, 스스로 알아서 척척 해가는 조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반영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이제 그 참여의 수준도 함께 고려해서 이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려봤습니다. 이 참여 사다리 제 브런치에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쉐릴 아인슈타인 네, 참여의 사다리 구기옥 같이 치면 이제 검색이 될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게 참여에 관해서 되게 좋은 논문이어서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영 조직에 대해서 쓴 좋은 책이 있지 않나요? 반영 조직에 대해서 쓴 좋은 책이요? 반영 조직 아니에요? 네. 난 누군가 저명하신 분이 내 책을 인용했나? 논문에는 좀 인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그래서 조금 의사 결정 참여 이제 조직에서 요즘 참여에 관심이 많아서 갈피를 좀 못 잡을 수도 있고 고민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훌륭하다. 지금 결국에는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반영까지 이어지냐 참여 그 실행까지 이어지냐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에까지 반영이 되는 기로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설정을 잘하고 그리고 진행을 효율적으로 뭐 퍼실리테이션을 잘 한다든지 인원을 잘 구성한다든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모은다든지 이런 두 번째를 잘 고려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피드백 어떻게 결정됐는지 반영할 때 무엇이 고려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공유함으로써 점차 이 기로에서 좀 더 진전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반영 조직 사다리 의사결정 사다리 참여의 사다리 참여의 사다리 반영 조직 사다리도 있습니다. 제 책에. 쉐린 아인슈타인의 분의 그것도 한번 의사결정 표도 참고하면 이제 좀 오늘 학습하신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톤의 철인 정치를 굉장히 지지하고 좋아하는데 사실 거기서의 그 철인은 되게 이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현실 세계에선 가족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기 힘든데 그 부분들을 약간
전부가 어떤 게 꼭 정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필요한 부분을 반영 조직을 쓰던 뭐 그렇죠. 선택이 필요할 때는 리더가 선택을 하던 그럼 적절히 사용하면은 더 좋은 조직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외전은 여기까지 다루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